네. 자, 현재 지수 분위기가 저희를 굉장히 응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는 5,960선 나타나네요. 뭐 오늘 앞자리 6까지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견조합니다. 이 정도면 플러스권 잘 만들어내고 있고요. 5959 우리를 또 응원해주고 있네요. 자, 계속 갈까요? 그렇다면 반도체의 역할이 중요한 걸까요? 자, 오늘 또 의미 있는 라인대를 넘어선 반도체를 보면서 우리는 계속 생각하게 합니다.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면서요. 저희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잠실센터 송민철 차장,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하이닉스 여기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현실이 됐어요. 오늘 100짜리 볼까요? 오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오늘 100짜리 보여줬습니다. 이제 문제는 100짜리를 안착시켜 갈까요? 이제 이 부분이겠죠. 현재 구간에서는 100만 원이 하회된 자리이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증권사에서 앞으로 더 볼 수밖에 없다라는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16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송민철 차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 리포트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낸드도 AI 메모리고 디램도 마찬가지고 이제 메모리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경기 사이클로 움직이지 않는다. AI라고 하는 산업 사이클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부터 갈 길이 멀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높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도 일러 보이는 그러한 취지의 리포트였는데요. 차장님, 그렇다면 오늘 보여주셨던 이 100만 원 터치 그리고 안착에 대한 싸움에 있어서 100이란 건 중요한 게 아닌 건가요? 네, 향후 실적 예상치만 본다고 하면은 이제 더 갈 수 있다. 예. 아직도 좀 멀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오늘 사이좋게 이제 20만 전자, 그쵸. 100만 닉스. 네, 누가 먼저 찍을까? 그걸 좀 관전 포인트로 네. 봤는데요. 둘이 어떻게 또 같이 또 이렇게 날. 예, 같은 나라 또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시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대변수에서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게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네, 좀 내심 좀 현금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럼에도 본질은 실적이라는 거를 좀 증명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의 절대 강자로서 지금 AI 거품에서도 미국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서도 하드웨어는 정말 끄떡없다. 그리고 HBM4로 넘어가서도 삼성전자보다 먼저 가장 많은 좀 점유율을 좀 차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좀 도기가 청청하고 있다. 그리고 디램이나 낸드의 업황이 계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고부가 HBM 비중 확대와 이렇다고 하면은 수익성 레버리지가 지금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수 자체만으로도 지금 뭐 독일이나 대만을 추월해서 가장 좀 우월한 시장이 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향후에는 관건을 따진다고 하면은 현재 HBM 수율이 60에서 70%이기 네. 때문에 이 수율을 얼마큼 올리느냐와 그리고 이제 지금 증설 속도 관련해서도 빨리 올리진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과거에 우리가 데이터 센터의 확장 시 좀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뭐 디램이나 낸드 가격 사이클의 이 지속성을 좀 눈여겨보신다고 하면은 지금도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가장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고려가 되어집니다. 네, 여전히 반도체는 최우선 순위다 의견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리레이팅 되어가면서 반도체는 계속 달려가고 있는 과정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에 있어서도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1차적인 목표가 달성된 오늘이라는 점에서 그럼 그 다음 목표를 세워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는 다소 굳히기 과정이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인지 시나리오가 궁금합니다. 차영주 소장님. 외국인이 잘 안 들어오다가요. 예. 최근부터는 조금씩 외국인의 매수도 지금 수급상에 보여지거든요. 의미 있는 자리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국인들 몇 가지 질문을 예. 복합적으로 하셨으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온다라는 것은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개인 투자분들도 파신 분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신 거죠. 외국인들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 못 끼워놨다라든지 아니면 펀드에 지금 이제 새로운 신규 펀드 같은 경우 지금 주저주저 하다가 이제는 뭐 끼워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아니면 간헐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고 신규 펀드로 이제 자금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으면
지금 현재 시장을 뭐 따라가지 못하죠. 지금 시장은 오늘 이제 뭐 6,000포인트지만 실질적인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 나면 4,5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4,500 갖고 6,000을 하게 되면 펀드 평가는 완전히 뭐 박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끼어넣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추세상 지금 현재 전혀 꺾이고 있지 않는 거죠. 오늘만 하더라도 아침에 다소 약하게 시작했었던 두 종목입니다만 네. 지금 오후 들어서 계속해서 강화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우리 화산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160만 원 목표가 오늘 SK증권이 나왔는데요. 160만 원 목표가를 EPS에다가 PR을 몇 줬는지 혹시 보셨나요? PR이 9.4배입니다. 9.4배. 예, 10배가 안 됩니다. 10배가 안 되는 거를 부여를 했는데 160만 원이 나와버렸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무슨 뭐 갬블러들 갬블하듯이 100 받고 120 받고 130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EPS가 그만큼 성장한다라는 거죠. EPS가 그만큼 성장하는 거에 PR 10배를 안 줬는데도 이렇게 지금 16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현재 지금 이익이 증폭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구간에 있어서는 처음에 질문하신 그런 부분들이죠. 다지기가 일단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져야 더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다지면서 조금 여기서 조금 급한 물량들은 좀 처리가 되고 그런 구간이 현재로서는 되는 구간이 아니겠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빨리 가면 급하게 가면 체해요. 급하게 가면 체하고 우리가 무리가 오는 거기 때문에 서서히 가는 구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지기 구간에서는 이미 파셨던 분들은 진입을 조금씩 노리는 전략은 유효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쉽지가 않은 것이 네. 파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다 높은 가격이에요. 예. 판 가격보다 높습니다. 근데 많은 투자분들이 위대한 투자들이 얘기하는 게 판 가격은 잊으라는 거죠. 새롭게 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게 굉장히 저도 이거에 익숙해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어려운 거 압니다. 어려운 건 알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제 그러죠. 갖다 100만 원 찍고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래? 뭐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시겠죠.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못해요. 맞아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내일 앞을 모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구간에 우리가 80만 원, 99만 원에서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죠? 껄껄껄 주식이잖아요. 네. 앞으로도 껄껄껄이 될지 그때 안 들어가길 다행이다 될지는 모릅니다. 이거를 뭐 알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뭐 점쟁이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우리가 불가능의 영역이죠. 하지만 로스컷을 걸고 언제인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이거는 로스컷에 따라서 주식이 팔려나가는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7대3 정도로 높다. 그렇다면 한번 베팅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나? 주식이란 게 그런 거죠. 100% 확신을 갖고 투자하면 다행이지만 100% 확신이란 건 없습니다. 5대5에서 우리가 여러 정황상 7대3 정도만 나와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 모험을 걸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지기 구간이 나온다면 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다. 물론 용기는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매크로 상황 아까 전에 잠시 언급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매크로 상황에 있어서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당일 하루로 만들어내는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챙겨볼 부분은 있겠네요. 어쨌든 이 기반의 레버리지는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두 분의 의견은 충분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차라리 장비단은 어떨까요? 메모리의 주가가 장비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라고 JP모건에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이슈가 있었던 하나비전을 볼 텐데 오늘 상한가 갈 정도의 재료가 맞았는지부터 저희는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지금 현재 안 풀리고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트리거가 됐던 뉴스는 삼성전자에서 한미반도체 거 안 쓴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한화비전이 상한가를 가는 이 사태에 있어서 이게 일단 맥락이 맞는 것인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증권사에서 한화비전을 좋게 평가했었던 것은 있었거든요. 물론 주 고객사인 SK하이닉스와의 연관성이기는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차장님? 네, 결론적으로는 대형 호재가 맞다. 예. 네, 그렇게 좀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삼성이 이제 한미 반도체 거를 안 쓴다고 하는 거는 이 하나비전의 자회사 거를 쓴다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즉 경쟁사 이용 확률이 크다. 사실
유일한 대안이 이 하나 쪽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만큼 상한가를 가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과거부터 이 삼성과 하나와의 관계는 좀 견고했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실내로 이제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삼성 탈레스는 이제 하나 시스템, 그리고 삼성 토탈은 이 하나 솔루션처럼 이 반도체에 삼성이 집중을 하면서 하나 쪽에 좀 알짜 그 자회사를 이렇게 매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향후에도 좀 견고하다, 그렇게 좀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업이 CCTV인데 이 인공지능의 이 발달로 인해서 이 영상 분석 솔루션 기업으로 탈바꿈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미나 유럽, 그리고 이제 보안 수요 확대로 그룹 시너지도 지금 일으킬 수가 있고, 관건이 이제 중국의 이 저가 제품을 얼마큼 방어를 하느냐, 그리고 고마진 소프트웨어 비중이 얼마큼 증가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는 나쁘지 않다. 네. 계속 좀 더 눈여겨 봐주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장님, 근데 메릴 린치에서 한미반도체 TC본도 독주 체제 더 견고해진다, 굳힌다라고 하면서 목표가 30만 원 제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런 뉴스가 나왔지만 사실 그렇게 주르륵 흐른다거나 그러지도 않고 오히려 양봉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기술력에 있어서 한미반도체도 인정하고 하나비전의 가능성도 인정하면서 두 종목 다 좋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랑 마찬가지로 예. 지금 워낙 수요가 타이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단인 이 한미반도체나 하나비전 역시 둘이 같이 이렇게 사이좋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매력도에 대한 고민이 그렇다면 좀 필요해지는데, 오늘 상한가를 간 어쨌든 시장에서의 상한가가 같다라는 것은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비전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최영주 소장님, 하나비전이 갈까 말까 하다가 뭐 다시 좀 방향을 달리하나 싶다가 오늘 이렇게 상한가 가면서 고점을 또 만든 겁니다. 지금 상장 이래로 최고가예요. 네. 지금 자리 괜찮습니까? 일단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예. 뭐 여전히 이 추세가 조금 단기간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굉장히 좀 날카로운 질문을 차장님께 드렸는데, 한미반도체와 하나비전에게 어떤 교통정리를 오늘 딱 삼성전자가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반도체랑 삼성이 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거죠. 그건 뭐 투자자분들이 다 아실 거고, 그러한 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3를 개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TC본도 한미반도체 걸 썼으면 간단했을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기 위한 것들이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러면서 아니 한미반도체 거 쓰지 왜 안 써? 라는 건데, 과거의 어떤 불편한 사례가 지금까지 됐고 차라리 잘 된 겁니다. 지금 한미반도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상이 굳건해진다는 것이 결국 하이닉스 쪽이거든요. 여전히 하이닉스 쪽에서 굳건해지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차장님께서 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러티브가 지금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비전은 삼성향,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향 확고해진 거예요. 교통정리가 끝났어요. 교통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뭐 조금 전에 우리가 하이닉스를 살펴봤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어떠한 반도체를 만들어내도 다 AI용으로 지금 활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트렌드가, 더군다나 지금 이제 부품단에 있어서의 관심들, 소부장에 있어서 관심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붙으면서 지금 시장에 불이 확 붙지 않았는가. 삼성전자가 3% 올랐으면 하나비전은 상한가 가야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5% 올랐는데 한미반도체가 왜 못 올라? 한미반도체 그동안 올라온 폭을 보십시오. 그쵸, 예. 어마무시한 폭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두 기업은 절대로 놓치셔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는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뭐 관심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세 종목들이 다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수페타시스는 조금 증권가에서 약간의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오늘 자세히 얘기할 부분들은 아니고, 요 세 종목에 대한 관심과 관계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재설정하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다긍정적이네요.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필요하다, 공급을 해줘야 한다라는 그러한 입장 정리는 분명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는 추가적인 우상향을 노려볼 수 있다 의견으로 하나비전 살펴봤습니다. 상장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인데요. 여기서 좀 더 가벼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그러면 2차 전지단으로 넘어가서 반도체 걱정할 거 없고 2차 전지는
지금 괜찮은 것인가 타이밍 고민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사실 2차 전지 내에서 셀사 중에서 가장 질주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살짝만 수급이 들어와도 8% 가깝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주는 계속 포트에 넣어놔야 되나? 밀리면 사놔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합니다. 자, 차장님, 사실 단독 뉴스발 뉴스가 좀 컸던 것 같기는 한데요. 중국에서 만든 ESS 잘 안 쓰려고 한다라는 부분이 보도화가 됐고 그것이 결국 방향이 맞아 떨어지면 단독이어도 수급이 이렇게 붙는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자, 문제는 늘 수급은 단기적으로만 활용도였는데 지금은 달라진 게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 주세요? 네, 2차 전지 안에서 꼭 한 종목을 사야 된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 SDI를 좀 찍고 싶고 그 셀사 대비해서 가장 보수적인 이 증설 확장 정책이 지금에선 좀 빛을 내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도 전기차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지만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차원이 될 수 있는 게 소형이기 때문에 용량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율이 좀 낮거나 아니면은 좀 단가가 높더라도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같은 날 이제 미국 의회가 이제 중국산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이제 수입 차단을 목적으로 한 입법 그 조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안에서도 반도체가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상 좀 무난히 이제 입법 통과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제 기술력이 좀 계속 향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중국산과의 이런 경쟁을 피할 수 없지만은 실제로도 이제 배터리 제조 단가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과의 경쟁도 가능하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뭐 지금도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지만은 삼성 SDI가 무난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괜찮군요. 2차 전지 내에서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삼성 SDI가 탑픽이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전고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워낙 상징성에 있어서도 최근에 삼성 SDI가 수급을 더 잘 가져가고 있는 느낌이 드시죠? 자, 그럼 바로 수급 질문 드려볼게요. 삼성 SDI가 어제 공매도 비중이 조금 이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비중이 좀 더 높아요. 공매도 비중이 더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주는 늘 공매도랑 떼어서 얘기하기에는 수급적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 함께 언급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방향이 위로 올라갔잖아요. 주가적 방향이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시세를 노려볼 수 있을까요? 수급의 힘으로?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차트상 놓고 보면 LG에너지보다 삼성 SDI는 교과서적으로 올라가죠. 이건 조정 이후에 지금 다시 주가를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이 매수 구간입니다. 오늘이 매수 타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두 종목을 지금 화선앵커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우리가 ESS로 가면 왜 삼성 SDI를 살까요? 외국인들이 LG엔솔을 안 사고. 그러니까 기존에 ESS 매출이 가장 컸던 거는 어디죠? LG엔솔이죠. LG엔솔인데 삼성 SDI를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삼성 SDI가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 두 가지 관점이에요. 첫 번째는 ESS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2027년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된다라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ESS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오늘도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지난주도 리포트가 나왔고 오늘도 나온 리포트를 보면 둘 다 똑같아요. 2017년에 흑자 원년입니다. SDI가 가장 빠를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고 또 전고체도 2017년부터 양산 들어간답니다. 올해 이제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서 2017년부터 양산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전고체 로봇과 우리가 이제 그 고가형 프리미엄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 송민철 차장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는데 2차 전지 중에서 뭘 살 거냐라고 본다면 당연히 삼성 SDI죠. 그 SDI를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머니투데이에서 MTN에서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SDI 그런 것들이 지금 쌓였을 때 어떤 뭐 수급에 대한 폭발이 들어올 땐 그러면 어디로 살까요? 당연히 SDI죠. 그리고 이런 것 저런 건 난 몰라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 차트를 놓고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LG엔솔 차트랑 삼성 SDI 차트를 놓고 보면 어떤 차트가 더 매력적으로 보십니까? 당연히 SDI 차트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주봉으로 나타나면 더 깔끔해 보이죠? 저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보면 지금은 차트도 이쁘고 내러티브도 좋고 더군다나 실적 구간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것이 삼성 SDI가 다른 2차 전지 주들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더 유심히 봐야 하는 그렇습니다. 자리다. 오늘부터 예. 충분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달리는 말이 올라탄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같은 시점에 올라타는 것이 정확한 타점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봉상 차트가 가장 예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 맞죠? 하지만 주봉, 월봉 보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단단한 수급력에 기인해서 추가적인 우상향 노려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SDI가 가장 예쁘다. 두 분의 의견이 공통되네요. 자, 그러면 2차 전지 단에서 좀 더 확장시켜도 괜찮을까요? ESS가 간다라고 한다면 그간 ESS 움직였었던 가장 핵심 소재는 LFP였고 LFP에 있어서도 사실 북미 연결고리가 가장 확실하게 있는 게 LNF입니다. 그러면 LNF 쪽이 오히려 더 오늘 강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근데 여러분 보고 계시다시피 8.76%, 8.85% 지금 현재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네요. 거래가 최근 비해서 조금 실리면서 이제 21선 회복입니다. 자, 차장님, LNF는 여태까지 늘 뭔가 덜 간 느낌이었어요. 에코프로는 코스닥의 힘으로라도 갔는데 LNF는 LG엔솔이 좀 주춤거리게 되면서부터일까요? 뭔가 힘이 2차 전지 내에서 독립적인 움직임이 좀 덜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한 8%가량 오르는 것은 이제부터 다시 봐줄 수 있을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더요? 않을까. 네, 먼저 이제 셀과 이제 소재를 네. 좀 비교한다고 하면은 그럼에도 지금 셀 쪽이 더 유리하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원자재 값이 워낙 이제 고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품에 좀 전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좀 한계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테슬라 양의 이제 주력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사 매출 증가율 둔화가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로 이제 전 세계 이제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이제 5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LNF한테도 좀 그만큼 이제 악재로 좀 작용이 되고 있고 앨런 머스크 또한 로봇이나 스페이스X 상장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이 테슬라가 얼마큼 잘 팔릴지는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캐즘이 이제 꽤 이제 장기화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객사의 다변화를 좀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고 말씀드린 대로 판가 정상화가 좀 관건인데 역시 어렵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북미 공장. 이 증설 모멘텀이 좀 살아는 있습니다. 그죠. 살아 있는데 사실 이제 올해 이제 착공 들어가거든요. 착공 들어가서 이제 완공 보면은 28년에 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만큼 이제 비용이 많이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수율이 바로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네, 이 금전적인 그런 부담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민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모멘텀은 확실하잖아요.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건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LNF가 과연 이것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확인이 좀 필요하다. 관망 의견 재료적 가치로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가면서 올라가는 것에는 긍정의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차영조 소장님, 지금 LNF 주주분들께서는 어찌 보면은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좀 지루해 하실 것 같긴 한데 오늘 이후로서 좀 달리 예쁘게 봐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외국 매수세가 최근에 좀 수급이 좀 잡히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반등을 오늘 한 8% 정도 했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2, 3% 정도 반등이 아니라 강하게 거래량이 늘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직전 고점까지 한번 돌파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수급상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대비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맞아요. 측면에서 보면 뚜렷한 이유를 가지고 지금 이것들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렵죠. 하지만 수급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수급이 현재 지금 주가를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숫자로 이상 끌어올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분할 매수 관점의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트레이딩 구간에 현재로서는 진입해 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를 바라본다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삼성 SDI와는 톤이 조금 다르죠. 여기서는 트레이딩 바이적 성격으로 활용이 필요하다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2차 전지 내에서 여러분이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나름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가 각각 필요해 보입니다. LNF는 트레이딩적 성격을 활용하자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슈가 확실한 쪽이 오늘 또 강한 탄력도를 보여주는데 다시 한번 불이 붙었습니다. 저희 한미사이언스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모녀와 두 아들 간의 싸움이 원래 있었던 종목군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그 캐스팅보트급의 힘을 갖고 있었던 쪽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동국 회장인데요. 그 한양정밀 회장인데 그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6.45%를 장외에서 추가로 매수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불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사이언스가 오늘 장중에 상한가 움직임이 또 나왔다는 거죠. 궁금합니다. 이런 종목군이 한번 시세가 붙으면 꽤나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었던 단골 재료기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이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움직였었던 바도 있고요. 자,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시그널을 알려준 건지 싶네요. 네,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예. 작년에 이제 그죠. 네, 모녀와 이 형제들 간의 이런 전쟁에 의해서 좀 난이 있었지만 이 신 회장의 개입으로 인해서 모녀가 이렇게 승리를 쟁취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늑대 이 형제들을 잡으려다가 이 호랑이를 부른 격으로 네, 결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회사 경영권 분쟁보다는 회사 매각 쪽이 좀 더 치우쳐지지 않을까. 네, 신 회장이 제약바이오를 운영하기에는 좀 약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각 쪽이 좀 치우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이제 본업만 따진다고 하면 이 한미약품의 지주사기 때문에 네. 뭐 비만이나 대사질환 그리고 파이프라인 가치로 안정적인 좀 실적을 좀 보이고 있고, 그럼에도 이제 이벤트 드리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매매하는 데는 좀 주의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물론 이제 한미약품 비만 관련해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뭐 삼중 작용으로 인해서 월등히 앞서 있지만 임상 실패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접근하실 때는 이 개별 이슈로, 업종이 아닌 개별 이슈로 치고 빠지는 전략이 좀 아직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과 우리가 한미약품을 바라보는 가치와는 지금 연동시키지 않고 바라보는 게 맞나요, 그러면? 네, 따로따로 보시는 따로따로? 게 예,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렇다면 관망 의견 주셨네요. 오늘 시세가 확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투자자의 관심 종목에 다시 한번 등극이 됐을 것 같기는 한데 차영수 소장님이라면은 활용하십니까? 아닙니다. 일단 그 두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 상한가를 말고 거래가 죽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되는 건데, 상한가를 말고 거래가 죽지 않은 게 아니라 오후 들어서 지금 이제 끝나가는 시간에 거래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는 내일은 굉장히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과거에 이제 차장님께서 역사를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역사의 주가가 어떻게 됐죠? 지지부진했죠. 그리고 이거는 외부 변수입니다. 갑자기 어느 누가 100개를 든다라든지 어느 누가 또 뭐 승기를 뭐 한다라든지 이런 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간에 이제 지분을 확보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어느 누가 그냥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걷잡을 수 없이 뭐 그냥 주가는 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안이 없는 주식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AI라든지 대안이 있는 주식시장에서 굳이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느냐?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5% 이상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5%에서 지금 20%대까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하실 수가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종목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그냥 뭐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순히 거래가 터졌고 상한가다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호흡을 가져간다라기보다는 지금은 관망 의견으로 두 분의 의견은 거리 두기가 되어 있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